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미국에 4년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미국 안에서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 지금 요새 뭐 보는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일이 자꾸 여러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민족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 뛰게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 뛰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순수한 100% 아닙니다. 예전에 병자호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도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민족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일민족보다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에 국경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왜 국경을 자꾸 둡니까? 그렇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적으로 더 내국인들보다 더 우대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 정책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외국에 나가서 살 경우 이런 걸 따져본다고 한다면 좀 더 공정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옆에서 계속 계시는 거 보니까 막 하신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눈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집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럽의 민족과 대한민국의 민족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유럽은 로마, 그리스 아주 오래된 하나의 문화권이었다가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민족 개념이 등장하고 그게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홍익 인간 그리고 광명 이세입니다. 포용할 수 없으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 포용할 수 있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 정책의 폐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새누리 패당이 형성하고자 하는 다문화 정책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기반이 취약한 아주 불황무식한 숙골들 또는 탈북자들 중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분들, 다양한 형태로 삶의 기반이 매우 불안정한 그런 분들 또는 범죄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새누리당 가면 웬만한 건 다 성범죄자들이에요. 하다못해 재수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자가 성폭행 방지위원회 위원장이야. 이런 식입니다. 범죄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취약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생각도 못하고 권력에만 충성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이자스민이라고 하는 그 의원을 통해서 좀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민족 개념에서 좀 부분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민족이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포용하고 세계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홍익인간과 광명이세,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배달민족의 특성입니다. 이럴 경우에 유럽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 우수한 민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겹쳐서 족뱅이 쳤다. 자, 뜻하지 않게 민족으로 가버려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횃불 시민연대의 순수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딴 생각하실까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 여기서 구호를 외치실 때는요, 저기 청와대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박근혜가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세월호의 유족들께서 듣고 기운을 내실 수 있도록 힘차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월호는! 박근혜는! 횃불시민연대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사회활동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선활동 여러가지 활동을 힘차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력과도 무관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주일간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사랑스러운 조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 정신에 3.1 운동이 3.1 대혁명이 만들어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박혁기 마사오의 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기초는 4.19 정신입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시민의 힘으로 응징했던 것이 4.19 정신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명백한 부정선거로 탄생한 저 불법 정권을 인정하고 2년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가는 서울 시민 여러분, 대선 부정이 저질러졌고 말건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의 시민들이 어떤 불행을 당하는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들과 딸들이 수백 명이 세월호 앞바다에서 죽어갔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박지만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저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희의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저 무도한 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 아들과 딸들은 수백 명이 죽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는 두 가지만 봐도 대한민국은 온전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자살자가 많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도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말이죠, 국정원이니 정보부니 특수한 기관 사람들이 자기들 기관을 회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군 보안사령부와 같은 전두환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보안사는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무슨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찰도 검찰도 사법부도 공공성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전 서울경찰청장 김영판이가 명백하게 드러난 국정원 댓글을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증거가 없다라고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수사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검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만큼 심각한 부정대선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가 부정대선을 고발해도 검찰총장이 잘려나갈 뿐 부정대선을 응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대선이 저질러지고 1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3 수18 선거무효 소송은 아직까지 재판 한번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추궁을 해도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법원도 그냥 회사예요. 법관들도 대법관이라는 것들도 그냥 회사예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정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일반 시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정치인들이, 성직자들조차 대한민국의 선거정의와 상식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 선거정의와 상식을 지키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사거리로 가는 서울시민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안전하거나 정의롭지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져도 침묵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온전한 국민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투표지입니다. 5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도 공정하게 치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온전한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이것이 정의로운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금속노조 수천 대호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서울역 광장에서 이곳까지 행진했습니다. 우리 FA 시민들은 그 노동대호의 정의로운 구호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적당히 목표를 달성하고 타협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직접 지켜볼 것입니다. 노동권은 선거권이 확보될 때 온전한 노동권입니다. 노동자가 온전하게 노동권을 향유하려면 대통령 하나는 제대로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는 노예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도 무관하게 이 자리에서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이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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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는 7.1 반역자의 딸, 군수독재의 단존 세력, 부정대선을 저지른 내란숙의 박근혜를 감옥에 처한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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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들으셨던 이 목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국정원이 주도했던 정치적 관건 개입 부정선거입니다. 박근혜 허위사실 유포, 새누리당의 유사선거조직 동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필두로 한 개표 조작의 의혹이 대법원에 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선이 부정하게 저질러지고 불과 15일 만인 2013년 1월 4일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제기되어 있는 선거무효 소송이 온전하게 치러지기 전까지는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불법적인 정권입니다. 이 사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대선이 저질러지고 2년 동안 다음 대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부정대선을 응징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 또한 부정하게 치러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부정과 반역을 막기 위해 우리 시민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문재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대식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사조차도 막았던 이명박에게 고개 숙였던 비겁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극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죽어갔습니다. 온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이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그 영결식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추모사조차 못할까요? 그것을 이명박이 막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장례위원회는 어떻게 그 추모사조차도 못하고 그 노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겨우 추모사를 남겼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위원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명박에게 고개 숙이던 문재인의 모습을 처음 기억하는 문재인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일부 문지제들은 아직도 문재인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나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건 불과 대선 1년 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기억했을까요? 문재인의 인품을 언제부터 이야기했을까요? 이해창과 박지원이 그를 대선 후보로 끌어낸 뒤입니다. 문재인은 권력이 만들어낸 대선 후보이지 저 기득권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대선 후보이지 우리 시민들이 선택했던 자가 아닙니다. 일부 문지지자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러내서 정치에 거리가 먼 사람을 불러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러낸 적 없어요. 그런 자가 지난 부정대선 굉장히 재미있는 부정대선입니다. 선거일 이전에 이미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다 드러났어요. 일주일 전에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달다 발각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서 상황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나서 부정대선에 많은 증거가 드러났지만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서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김하영의 오피스텔을 제보해 준 자도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만 당선이 유력하던 문재인의 선거대책본부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것을. 여야가 융합한 부정선거입니다. 문재인은 이명박에게 고개 숙인 것처럼 대선 부정 일주일 전에 이미 발각된 선거 부정에도 또다시 고개 숙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문재인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선 후 모든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끝까지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한 번만 기자회견을 했었어도 이 비겁한 부역자들이 박근혜에 줄 서진 못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싸우지 못하는 제1야당, 싸우지 못하는 대선 후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저절로 섰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여러분들 민주당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있는 야당이 민주당입니다. 왜? 대선 부정의 증거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는 퇴진해야 된다, 지난 부정대선은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박근혜는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융합한 대선 부정에 그대로 순응하고 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춘목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에 특히 분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이란 자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시민 앞에서 역사에 맡기자. 그래! 여기 횃불시민연대가 역사다! 우리의 역사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응징하고 박근혜와 부역한 모든 부역자들을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일단의 시민들이 지나치게 비장한 것일까요? 지난 18대 부정대선에 맞서 평범한 광주의 한 시민은 자신의 몸을 불살르고 죽어갔습니다. 또 한 명의 시민은 그 뒤를 이어 분신을 결행하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또 어떤 시민은 목숨을 건 단식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거리에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짓밟히고 헌정이 유린된 오늘 대한민국에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외치는 시민들이 공연히 비장한 것일까요? 광화문 사거리로 가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인 선거 정의와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절벽에 서서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이대로 하루하루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치에 무감하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만큼은 정치를 외면한 시민들이 어떤 불행을 당하고 있는지 깨우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대한민국 모든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주인이며 갑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고를 힘차게 외치며 오늘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춘목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당하고 대한민국의 주인답게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조금만 크게 하면 박근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쟁! 투쟁!